네, 허주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먼저 55일 만에 검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있었던 삼부토건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한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라는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역량이나 실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각종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뿌리는 등의 방식으로 주식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을 상당히 거짓으로 증폭을 시켰고 실제로 주식이나 주식 거래량이 상당히 단기간에 급등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세 차익을 부당하게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삼부토건 임원진들의 과 함께 이기훈 부회장도 관련 혐의로 가담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검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는 도주했다가 붙잡힌 경우니까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굉장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공범인 이일준 회장 등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요. 사실은 그림자 실세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일준 회장과 각별한 사이였고 주가 조작을 주도했다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은 이미 특검 측에서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55일 동안이나 도주를 한 데다가 각종 휴대전화와 이 유심 등 이 통신 장비를 여러 대를 보유하면서 수사를 따돌리는 그런 정황들이 있었고 조력자들까지 8명이나 있었거든요. 이런 점들에 비추어 봤을 때는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55일 동안 도주했던 사람을 잡았으니까 특검 수사에도 좀 진척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자 실세다. 그리고 이일준 전 회장과 사실상 형제관계나 다름없다라는 얘기들이 나돌 만큼 이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당시에 이걸 사실상 주도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진척이 될 것이고 내부자들이 몰랐던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거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를 아마 들여다볼 텐데요. 사실 관계자들이 이미 구속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공소장에도 김건희 씨의 이름을 적시하지 못했고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이종호를 통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해서 그러니까 어떤 주가 조작을 위한 지원 사격격으로 포럼을 주최하는데 원희룡 장관을 보냈다거나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만났다거나 이런 의혹은 있었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는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기훈 부회장은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의 회장이기도 한데요. 이종호가 멋쟁 해병 단톡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로 기존에 지목이 되었지만 사실 이종호는 계속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는 관련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종호의 아내가 이 웰바이오텍이 똑같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당히 부양됐을 때 2억 원어치 주식을 거래했고 이로 인해서 2천만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기훈을 통해서 이종호와 김건희 씨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상당히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기훈에 대한 수사는 그쪽 위주로 진행될 거라는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특검이 오늘 통일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떤 걸 확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지금 특검 측에서는 통일교가 2023년 3월 8일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신도 3만 명을 동원해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번에 정당법 위반 혐의가 새롭게 적시가 됐습니다. 정당법에서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서 정당에 가입을 강요할 수가 없고 경선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형사처벌까지 명시를 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 당비를 낸 당원만이 이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2022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대거 가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지역 담당 간부가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위해서 지구대에 돈을 내려보냈다라든가 관계자가 교회 청년회에서 할당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하라고 했다라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직적인 정당 가입 시도나 실체가 있었는지를 물증으로서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한학자 총재는 오늘도 특검에 안 나왔습니다. 15일 다시 나오라고 특검이 통보했는데 이때도 안 나온다면 다음 수순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일에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고 산소 포화도가 정상 범위보다 낮다는 이유로 건강 문제가 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두 번째 소환에 불응한 상태입니다. 특검 측에서는 이 자료들을 분석해서 실제로 수사를 받기 어려울 정도의 몸 상태인지 아니면 단순히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술책을 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수사를 받을 만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체포영장을 병원에서 집행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실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신청을 해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거나 만약에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로 방문해서 조사할 상황은 되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다음 주 영장 심사가 있을 텐데요.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혐의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이 정치 인생과 검사 경력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검 측에서는 이미 범죄가 소명될 만큼의 증거를 수집했다라고 주장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존에 나왔었던 얘기들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자신에게 불리한 자백 진술이 있고 거기에 대한 물증으로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메모,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금을 찍은 사진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적시가 된 것이 뭐냐면 지금 그 자리에 동석했던 인물에게 권의원에게 금품 지원을 완료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물증까지 지금 수사기관에서 특검에서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직접 후보님을 위해서 잘 써달라라는 문자까지 보낸 것까지 확보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물증이 혐의 소명을 뒷받침하고 있고 윤영호 전 본부장의 인적 진술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니까 권성동 의원 측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에 차명폰, 보좌관 차명폰을 이용해서 공범과 연락을 시도를 하고 보좌진을 통해서 수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첫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 전화를 걸었다가 이게 택배기사에게 잘못 걸려서 그 택배기사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높이는 그런 어떤 사실관계들이거든요. 이런 것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다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 의원이 오늘 표결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임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 권성동으로서의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가장 앞장서서 서명한 사람인데 설령 이것이 만약에 유죄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정치적 생명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했던 말을 본인을 위해서 뒤집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에 비춰 봤을 때는 여대 야소 전국에서 자신이 어떤 표를 행사하든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을 수치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초인 2022년 말부터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 특검은 작년 초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계획하는 범위를 품었다라고 봤지만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수사나 증언에 따르면 계엄 3년 전이었던 정권 초기에 이미 비상대권을 언급한 적이 있었다.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존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선포 목적으로 언급한 야당의 전횡이라든가 경고성 목적이 아니라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내란죄의 국헌 문란의 목적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2022년 11월 말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첫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술자리를 겸해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발언이 처음 나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참석자들에게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석자들은 대부분 수사를 거부하거나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정확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